그 서울과기대 이주연 교수가 사출 성형 설비의 AES 레퍼런스 모델 구현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AES 모델을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뭐 툴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연 박사가 사출기라는 기계에 대해서 사출기라는 어셋의 어셋 어딘션 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차분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죠.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업이 좀 늦게까지 있어서 직접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사출 성형 설비에 대해서 AES 레퍼런스 모델을 먼저 구현한 부분하고 그 레퍼런스 모델을 실제 우진플라임의 테스트베드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ES 레퍼런스 모델 쪽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출 성형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출 성형 공정은 플라스틱 원료를 녹여서 금형이라는 틀에 주입을 하고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원하는 일정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공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비는 크게 인젝션 파트, 사출하는 부분과 클램핑, 형상을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체 공정의 세부 공정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계량, 충진, 보암, 냉각, 형계, 추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호퍼라는 부분으로 플라스틱 원료가 들어가고요. 원료가 들어가면 여기 히터 쪽에서 열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 원료를 녹이게 되는데 그 녹이는 과정을 계량이라고 합니다. 이 녹인 수지가 이 스크류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몰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단계를 충진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몰드에 이 수지가 들어가면 일정한 압력으로 밀려나오지 않고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일정한 압력을 주게 되는데 그게 보압 단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쿨런트에서 여기 뜨거웠던 수지를 이제 냉각시키게 되죠. 냉각을 하면서 사실 이 전체가 시퀀셜하게도 진행이 되지만 냉각이 되는 과정에서 다음 샷을 위해서 계량이 또 이루어지고 뒤에서는 그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면 몰드가 열리면서 그 제품이 추출되는 나오는 과정으로 사출 공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짧게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영문 발표 자료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네, 그냥 진행해도 되겠으니까 좀. 지금 그 한국 발표 자료는 여기 한국 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았을 거고, 네네. 저기 그 영문 자료로 발표하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독일 사람들도 이걸 듣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시 그럼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영문 자료로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앞부분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상인데요. 사출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지만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영상이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사출 성형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이고요. 지금 샘플 제품이 이렇게 이 제품이 이제 계속 몰드에 의해서 금형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공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금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출기 전체 대략적인 모습을 물론 사출기에 따라서 형상이 좀 다르지만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호퍼고요. 이렇게 호퍼로 원료가 들어가면 히터 쪽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이 호퍼로 들어간 원료들이 녹게 되죠. 히터들이 있고요. 여기 스크류가 이제 그 중심에서 녹인 수지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아마 이동을 하면서 점점 더 녹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녹아서 이제 충진 단계 몰드로 이 수지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 금형 틀에 이 수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차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압력을 꾸준히 가하게 되는데 그게 보압 단계가 되고요. 그러면서 풀링이 같이 일어나게 되고 뒤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 다음 샷을 준비하는 계량이 일어나고 금형이 열리면서 제품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사출의 일반적인 잠시만요. 네, 프로세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출,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진 이 사출 설비, 공정에 대해서 AES의 참조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 일의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비들이 그렇겠지만 사출도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모터를 이용하는 전동식이라든지 그리고 유압식 모터를 이용하는 유압, 두 개를 공용으로 이용하는 하이브리드식 이런 유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이즈별로도 대형이냐 이게 중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이 사출기 설비에 따라서 모듈들도 좀 달라지고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특성들도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하나로 AES 모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최대한 일반화해서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고 나중에 유형별로 뭐 사이즈별로 설비별로 세분화된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확산을 지원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1차적으로는 일반적인 좀 모델 데이터 그 구성이 설비의 구성이라든지 일반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크게 모델링 단계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도메인, 사출 성형 공정의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2단계에서는 보시는 2단계에서는 OPC-UA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사출 성형 설비 모델을 만들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할 수 있는 표준 혹은 인포메이션 모델을 서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조사 분석을 했는데요. 이 사출 성형에 저희가 AES 레퍼런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인포메이션 모델이나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도메인 전문가, 도메인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지식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OPC-UA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차 모델링에는 저희가 이제 피지컬한 그 사출 성형기의 설비의 피지컬한 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잡고 관련되어 있는 공정, 설비 데이터들을 모델링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고 1차적으로 전문가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에 대해서 2차에서는 OPC-UA 인포메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퍼티랑 구조적인 부분들을 확장하고 다시 2차로 전문가 검증을 받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였고 지금 최종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자, 1차 모델링에 저희가 활용한 레퍼런스 데이터는 우진플라임에서 데이터 미들웨어로 사용하는 CMS라는 시스템 미들웨어에서 주는 데이터 예제로 여기 이제 샘플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파낙이라는 사출 성형기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미들웨어, 링크아이 데이터 여기 이제 일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항목들과 구조들을 파악을 하고 또 플러스 저희가 다양한 진흥화 작업 혹은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센서를 수집하거나 현장에서 파악한 데이터 구조들을 고려해서 1차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게 1차 모델링에서 이제 피지컬한 스트럭처를 잡은 건데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젝션 몰딩 머신, 사출 성형기는 크게 이제 인젝션 유닛이랑 클램핑 유닛으로 나눌 수 있고 사출부와 형체부로 나눌 수 있고요. 사출부를 이제 호퍼, 밴드 히터나 바렐, 실린더, 스크류, 노즐 그리고 모터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클램핑은 쿨런트와 몰드 그리고 모터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 발표에서는 일부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모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셋, AS 단위로 구조를 잡은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서브 모델,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컬렉션, 프로퍼티들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든지 관련된 알람, 그러니까 설비 전체에 걸려야 되는 정보들 중심으로 맨 앞에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다음 호퍼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터리얼, 여기 이제 플라스틱 소재가 처음 원료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소재와 관련된 정보들이라든지 운영 정보, 파라메터 셋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파라메터 세팅은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많은 설비들이 이 관련돼 있는 조건들, 공정 요소들, 변수들의 세팅 정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출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파라미터 세팅 값을 아예 서브 모델로 빼서 이번에 모델링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파라미터 세트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모든 어셋별로 모든 하위 모듈별로 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넣는 경우는 이제 그 정보가 중요하게 활용될 경우인데 실린더나 이렇게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관련돼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린더도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브 모델을 만들었고요. 관련되어 있는 네임플레이트나 테크니컬 데이터들, 그리고 파라메터 세트, 그리고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들 중심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1차 모델링을 통해서 1차 이제 사출기 AS 모델이 완성됐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몇 가지 코멘트들이 나왔고 사실 2차 모델링에서도 코멘트들이 나왔고요.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코멘트를 반영할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최종 수정은 추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모델링에서는 1차 모델링을 완성하고 이제 확장을 했는데요. 이 OPCUA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사실은 사출 성형기의 모델이 없습니다. 모델은 없고 그 OPCUA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플라스틱 앤 러버 머시너리라는 일반 모델과 익스트루전 디바이스라는 압출기에 대한 인포메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압출기가 사출기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익스트루전 디바이스 모델을 다 가져와서 쓸 수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일부들을 가져와서 1차 모델을 확장하는 용도로 썼고요. 또 이 OPCUA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을 처음부터 반영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피지컬한 구조를 잡고 그 안에서 데이터들을 매핑하는 모델링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OPCUA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 사출기 요 플라스틱 앤 러버 머시너리나 익스트루전 디바이스 케이스에서는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확장 용도로만 활용을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 처음에 인젝션 몰딩 머신 쪽에서는 앞에서 제가 컨트롤러까지 이제 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오퍼레이셔널은 당연히 그때도 모델에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OPCUA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 통해서 에너지 파트라든지 메인터너스, 머신 컨피규레이션이나 로그 이벤트 같은 서브 모델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각각의 세부 컬렉션으로 만든 부분들, 프로퍼티를 매핑한 부분들이 참고를 그 OPCUA 인포메이션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모델링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두었고요. 특히 로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은 없었기 때문에 모델링에 처음부터 모델링된 요소가 없었는데 OPCUA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확장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로그 데이터들에 대한 모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몰드 파트는 이게 금형이 사실은 사출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OPCUA에서도 몰드를 중요한 요소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드를 어셋 단위로, AS 단위로 뺐고요. 그걸 고려해서 뺐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몰드에서 제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그 각각을 우리가 그 틀의 개수를 캐비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캐비티도 이 OPCUA 모델에서도 그렇고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서브 모델 단위로 고려해서 빼서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참고로 OPCUA 데이터 모델을 참고로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터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모터 드라이브를 처음엔 다른 방식으로 좀 모델링을 1차 때는 했었는데 지금 네, 잠시만요. 저 채팅을
네, 발표 중에 혹시 이상이 있을까 봐 제가 잠시 채팅을 확인을 했습니다. 모터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오피슈의 컨비니언스 스페시피케이션도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모델링에서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1차, 2차 모델링을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사출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에 대한 모델링도 고려를 하자, 추가를 하자라고 해서 몇 가지 추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 어그리게이트라는 모델링을 수행을 했는데요. 서브 모델을 넣었는데요. 보시면 봄이라는 게 결국 그 자산의 엔티티들의 구조들 그리고 관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여서 앞에서 저희가 피지컬 스트럭처를 잡은 모델을 기반으로 봄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봄 어그리게이트를 형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릴레이션을 정의해서 템플릿을 레퍼런스 모델로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제가 이제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실제로 오진 플라임에서도 구현이 된 부분이고 그 레퍼런스 모델에도 구현된 부분이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 부분입니다.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은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어셋의 구조화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고장 진단이라든지 여러 관리 차원에서 연결, 링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 관련된 어셋으로 이동하고 어셋에서 관리 항목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끔 레퍼런스 모델에도 사출기의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 모델을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이제 오진 플라임도 CAD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그 CAD 모델 베이스로 이 CAD 파트도 구현을 했고 레퍼런스 모델에도 이 CAD 파일을 연결해서 CAD 형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CAD 서브 모델을 추가를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가 일반적인 저희가 사실 그 전 사례들 저희가 AS를 적용하는 현장 중심의 사례들과 다르게 사출 성형기에서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 때부터 좀 고려를 했고 실제로 오진 플라임 적용 사례에서도 구현한 부분이 이 세 가지 파트들 중심으로 좀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만든 파트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모델 구조라든지 데이터들의 구조, 모델링을 하고 나면 실제 그 모델을 AS 모델로 만드는 작업은 ASX 패키지 익스플로어에서 수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는 앞에서도 발표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데이터들의 프로퍼티 레벨에서의 중요한 아이디들 연결해주는 CDD랑 이클래스를 활용해서 연결해주는 부분들을 같이 수행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AS, 사출 성형기에 대한 AS 레퍼런스 모델을 완성을 해서 그 부분을 오진 플라임에 적용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사출 성형기에 대해서 우리가 AS의 레퍼런스 모델을 1차적으로 만들었고요. 이 모델의 사실은 검증 차원이기도 합니다. 검증 차원이기도 하고 적용 차원에서 오진 플라임이라는 회사의 인젝션 몰딩 머신에 대해서 AS를 실제 적용해 보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대상으로 한 설비는 오진 플라임의 전동식 사출 성형기고요. 전동식 사출 성형기의 모델은 T110이라는 모델, 보시는 요 이미지, 요 모델을 대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진 플라임으로부터 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비의 오피슈의 데이터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설비 데이터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3D 모델들,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 데이터들을 받았고요. 뭐 사양 정보라든지 여러 정보들을 받았고 받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구현한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 테스트베드 현장에 오피슈A를 기반으로 들어오는 현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중심으로 구현한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비의 기본 데이터들, 테크니컬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아까 엔지니어링 데이터도 보여드렸는데요.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 파트를 구현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오피슈A 태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았고 이건 일부입니다. 화면은 일부이고 데이터를 받았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AS 상에 보시는 것처럼 관련되어 있는 추가 모듈들이라든지 현장 중심의 데이터들을 실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데이터 파트, 저희가 설비의 어떤 기본 정보들이나 사양 정보들에 대해서도 실제 이제 레퍼런스 모델에서 우진용으로 구현을 좀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설비에 들어가야 되는 테크니컬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진 케이스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인젝션 파트, 인젝션 유닛에 들어가고 있는 테크니컬 데이터들, 그리고 클램핑 유닛 자체에 들어가고 있는 테크니컬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모델에 추가적으로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 저희가 그 템플릿 레퍼런스 모델에도 봄 어그리게이트나 메카니컬 브레이크다운, 캐드 이런 부분들이 레퍼런스 모델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걸 우진 플라인 패스빌드에 실제 적용하는데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적용하는 목적이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활용의 시나리오 혹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 볼 수 있고 AS의 장점들, AS의 가치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앞에서 제가 엔지니어링 데이터 구현된 예제를 보시면 사실은 캐드든 봄이든 기업의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AS 모델에 반영하게끔 데이터를 받기도 어렵고요. 그게 시나리오적으로 이게 유용하다라는 게 검증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어떤 노력이라든지 시간을 쏟는 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엔지니어링 AS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들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 가치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심으로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의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인젝션 몰딩 머신이고요. 오피스웰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상에 구현한 웹 브라우저상에 구현한 AS 모델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피스웰 기반으로 설비가 운영되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데이터 컬렉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점선은 사실은 우진 플라임 사례에서 실제로 구현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걸 구현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 세 파트는 다양한 다른 사출성형 케이스들 프로젝트에서도 설비의 지능화, 공정의 지능화 차원에서 이미 수행되고 그 유용성이 검증된 파트였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점선으로 표시하고 시나리오에 넣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피스웨이 데이터를 현장에서 운영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량 유무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적으로. 사실 사출기는 사이즈가 크거나 단가가 높은 케이스 말고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단가가 낮고 작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불량 검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불량 검사하는 비용보다 불량에 의한 비용이 더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불량 검사를 또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하는 요구들이 좀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S 모델 안에서의 그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면 만약에 그 알고리즘이 불량 유무를 판정하기 때문에 양품이면은 이 시나리오는 이제 수행이 안 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불량이라고 판정을 했다. 이 알고리즘이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알고리즘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그 불량의 원인이 되는 모듈, 시스템 모듈, 그 설비 모듈 혹은 변수, 어떤 공정 변수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썸션으로, 가정으로 저희가 이미 사전 분석학 케이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불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듈이 일단 3개, 몰드라는 부분, 호퍼, 노즐 이 3개라는 걸로 도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가정을 해서 불량이 발생했는데 원인을 따져보니 3가지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저희가 구현한 AS 내에서는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으로 가게 되죠.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에서는 그 3D 맵상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듈로 연결해서 어셋으로 가게끔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의 어셋 내에 관련되어 있는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있는 서브 모델을 이미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셋 내에 모니터링과 관련된 서브 모델들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 모듈들에서 불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뽑아서 모니터링
그 서브 모델 안에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AS 내에서 이 변수로 가서 실제 지금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지 상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불량 원인을 조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이 구현되는데 그 중에서도 호퍼나 노즐 그리고 몰드 파트는 실제로 그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 상에서 관련되어 있는 어셋으로 서브 모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가 연결이 되게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 관련된 어셋으로 가게 되면 호퍼의 경우에 모니터링 어셋 서브 모델을 따로 빼놨고 그 모니터링 그 서브 모델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관리해야 되는 프로퍼티들과 그 프로퍼티들의 상한값과 하한값 저희가 분석을 하면 사실 양품이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양품이 나오게끔 설정하는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공정 변수의 레시피들을. 그래서 그 상한값들을 뽑아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쪽으로 서브 모델을 구성을 했고 노즐도 역시 모니터링 서브 모델을 만들고 노즐에서는 이제 온도를 관리하는 쪽으로 모델을 구현을 했고 중요한 몰드 쪽에 이제 세 가지가 변수가 있는데요. 공정 변수가 이 세 가지들도 확인과 함께 상한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서브 모델들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AS 모델상에 구현된 개념이 이제 저희 클라우드 웹브라우저 상에 이제 실제 구현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사실은 이렇게 뒷부분, 어썸션 빼고 그 불량 예측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고 그래서 원인이 파악돼서 그 원인이 파악된 이벤트까지는 사실 가정이고요. 그렇게 이벤트가 일어났다 가정하면 이제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으로 온 분부터는 시스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구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제가 아직 완벽하게 완료된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도 클라우드 웹브라우저 상에는 구현이 됐고요. 이 부분이 검증이 되고 논의가 된 후에는 실제 테스트베드 시스템상에 구현이 되는 부분을 논의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클라우드 웹브라우저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D 상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서브 모델로 서브 어셋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 자체를 브레이크다운해서 그 3D 모델을 보는 구조는 지금 이 맵상에서 아니어서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클릭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연용으로 이 밖에 이렇게 뺐는데요.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근데 각각의 서브의 어셋들, 구성 요소들의 지금 이름이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서브 구성 모듈들을 빼놓은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요 끝이 이제 몰드입니다. 예를 들어 요 몰드를 클릭을 하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몰드 부분으로 가게 되죠. 아까 어셋에서 AS 모델에서 구현된 것처럼 그 어셋으로 가게 되고요. 모니터링 안에 이 데이터를 확인, 이거 실시간 이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고 요거는 미리 설정해 놓은 상하한 값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됐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젝션 몰딩 머신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품질 예측 알고리즘에 의해서 불량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파악됐다까지는 발생했다고 어선션을 두는 거고요.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으로 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현이 돼 있고 여기를 각각 클릭하면 관련되어 있는 어셋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몰드로 갔고요. 이제 불량의 원인이 된 몰드 변수들로 간 거죠. 그렇게 가면 여기 각각의 그 컬렉션에 그 상한 값의 설정 값을 확인하고 실제 들어오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 실제 들어오고 있는 값을 클릭을 하면 웹브라우저 상에서 지금 실시간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한값과 여기 관련되어 있는 상한값과 하한값을 표시해 주는 거고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물론 샘플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 샘플 데이터도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약간 변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사출의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뭐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하한을 좀 넘어간 부분들이 관리자가 보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라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 이 시나리오 베이스로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찾거나 새로운 모델을 찾으면 사실은 그렇게 하한을 넘어갈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 상한을 넘어갈 때 조치를 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고 지금 클릭을 하면 이제 호퍼로 이동한 부분이에요. 호퍼는 온도하고 습도가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듈이어서 온도 항목 중에서 지금 여기 온도, 습도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항목으로 와서 실시간 들어오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시간 데이터죠. 그리고 습도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우진 플라임에 대해서 좀 적용한 부분들을 일부 보여드렸습니다. 남은 일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출 성형기 설비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 모델 차원에서는 일단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수정한 부분들도 있고 최종적으로 주신 코멘트들을 지금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미 반영했던 부분들은 제외하고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최종적인 추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S 모델에 대한 세분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일반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이즈라든지 다양한 유형에 대한 사출기를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 과정들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분화와 다르게 AS 모델 자체를 확장하는 부분의 연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시나리오에서도 그 엔지니어 데이터의 활용 시나리오에서도 실제 품질 예측 알고리즘들이라든지 원인 파악 알고리즘, 공정 조건을 세팅한 알고리즘 이렇게 다양한 요즘 데이터 분석 모델들을 사출 성형기 케이스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 데이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AS 내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에 대한 연구에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죠. 그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탄소 그 발생량 혹은 관련된 계산법들을 어떻게 관련된 데이터와 함께 AS 모델에 표현하는지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해당 부분의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기업이 이런 AS를 통해서 단순히 현장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용도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데이터, 엔지니어링 차원에서는 어떤 활용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고민할 수 있을까의 하나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구현을 해본 건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베드에 어떻게 구현을 할지 이 부분이 어떻게 우진 플라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 후에 실생 구현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